60세 이상 고령 인구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소비 측면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식 시장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요. 월요일의 오아시스는 이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뉴스도 이분을 통해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죠.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 성탄절이고 네. 이제 2018년도 곧 저물어 가는데 올 한 해 어떤 일이 좀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네. 이제 문맹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언행에 네. 더 주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개인적인 뉴스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프로그램 우리 뉴스외전과 합류하게 된 일이 아닐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연말연시 어떻게 보면 이 소비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말 분위기가 너무 안 난다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올 한 해 그 소비 경향을 되돌아 보니까 이 고령 인구, 어르신 시장이 상당히 확대됐다 이런 경향이 있다고요? 네, 일단 인구가 워낙 많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우리 노인 인구가 한 516만 명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에는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같은 해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가 5,142만 명이니까요. 네. 5분의 1이 노인 인구란 얘기잖아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네.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절대 인구수가 많은 데다가 요즘 노인분들은 예전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네. 본인을 가꾸고 투자하는데 아낌없이 소비하겠다 이런 마음 가진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워낙 절대적인 건강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건강이 과거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젊다, 건강하다 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예, 우리보다 빨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 시장 보면 좀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70세 이상 고령층이 가계 금융자산의 6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니까요. 다 자연스럽게 이 고령층에 맞춘 시장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예컨대 그 유명 편의점 체인의 경우에는 고령 손님들은 거동이 아무래도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삼각김밥 몇 개와 칫솔 몇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 이동식 매점이 집 앞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그 고령층에게만 필요한 특별한 영양소들을 모아 담은 이른바 노인 분유 이런 것들도 네. 4년 만에 60만 봉 이상 팔렸습니다. 그 밖에도 보면 노인 전용 도시락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자, 1인 가구의 증가도 지속적인 추세인데요. 지금 1인 가구 수가 561만 가구, 네. 10가구 중 거의 3가구에 달할 정도다. 네. 이러니까 이 시장도 급성 장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1인 가구 그 비중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약 29%,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1인 가구 비중이 한 15.5%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난 거고요. 그러네요. 뒤를 잇는 것도 2인, 3인, 4인 가구 순이니까 전체의 절반 이상이 1, 2인 가구란 얘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1인 가구가 가족 형태의 대세를 이루고요. 소비 유통 시장의 구매 패턴에도 확연한 변화가 있습니다. 네네. 일단 우리가 대형마트 안 간 지 꽤 됐다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 대형마트에서 주나 월 단위로 식료품 같은 것들 사다 쟁여두잖아요. 대량 구매를 하죠. 이건 보통 4인 가구 이상일 때, 많이 네네. 사야 할 때, 그럴 때 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혼자니까 단출하게 뭐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사서 쓰던지, 네. 아니면 아예 냉장고 없이 생활하는, 최소 공간에서 생활하는 1인 가구도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히트 상품이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올해 가장 히트를 했다, 유통가에서 첫 손에 꼽는 게 바로 그 미역국과 라면을 접목한 상품인데요. 네. 이게 출시 2달 만에 1000만 개 이상 팔렸습니다. 음. 왜 이게 인기를 끌었느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한 가지 가성비가 좋아요. 네. 그 한상을 차린 듯한 그런 느낌을 그 저렴한 라면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고요. 네.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마도 이게 정서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미역국이라는 상품을 떠올릴 때 이 연관 검색어로 엄마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엄마, 생일 이런 것들이 떠오르니까 팍팍한 1인 가구의 삶에서 가성비, 가심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상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나 홀로 뭐 소확행, 가심비 모든
지금 현존하는 트렌드들이 집약된 그런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HMR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정 간편 대체식이라는 뜻인데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을 집에서도 그냥 데피거나 데우거나 끓이기만 하면 되게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한 반조리 식품인데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업체는 좀 많이 폐업 소식들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그렇죠. 당장 저희 집이 오늘 크리스마스 저녁에 식사를 나가서 하지 않고요. 아. 그렇게 반조리 상태로 온 그 밀키트 같은 걸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류도 한정적이었고 다소 너무 사 먹는 맛이 난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네. 아주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혼자 먹고 나가서 잘 먹지 않고 가성비를 따지고 이런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외식한다 이런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대기업 계열의 뷔페 프랜차이즈 매장이 전반적으로 좀 사라지는 추세인데요. 네. 올해 제가 상징적으로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저희 네. 동네에 유명한 그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이 하나 있었는데 큰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다가 그걸 팔고 아파트 상가 2층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네. 나아가서는 보면 대표적으로 CJ 푸드벨 같은 곳들이 운영을 해온 여러 가지 뭐 한식 뷔페 이런 것들이 네. 올해 8월 이후에 넉 달 동안만 전체 매장의 한 40% 이상을 줄였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이랜드 그룹 계열 샐러드 뷔페 이런 곳들도 4년 만에 매장 수가 한 35% 이상 줄었고요. 네. 물론 1인 가구가 이 모든 상황의 이유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네. 1인 가구가 대세를 이룬다. 이 소비 패턴의 변화가 임대료 상승, 또 인건비 상승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시장 구조를 바꿔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 굳이 이제 물건을 사지 않고 빌려서 쓴다 이런 것도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최근 들어서 그 소비 패턴에 크게 두 가지 최대 공약수가 있다면 한 가지는 공유, 다른 한 가지는 렌탈일 겁니다. 네. 이제는 이게 그 세부화돼서 구독 경제라는 말까지 생겨났는데요. 월정액을 내면 자동차도 몇 번씩 바꿔서 탈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옷이나 가방, 신발을 빌리는 건 뭐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됐고 애견용품, 화장품, 식품 이런 게 바꾸실 때가 됐어요 하고 집으로 배달을 해주고 심지어 남성들의 경우에는 면도기, 면도 날까지 그때그때 정기 구독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기존에 있던 걸 파는 게 세일즈라면 필요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또 다른 한 가지는 차를 소유하고 비싼 걸 소유할 물적인 토대가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진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소유할 수 없지만 이용은 하고 싶은 그런 수요를 만족시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여름 국내 한 유통업체가 일본에서 성공한 대형 잡화점을 모델로 한 매장을 오픈했는데요. 물건을 살 때 만족과 재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젊은 층들의 새로운 소비 성향을 겨냥한 판매 전략이라고 합니다. 관련한 뉴스 보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비좁은 통로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미로처럼 복잡한 통로를 따라 겹겹이 쌓인 상품들. 체계적인 대형마트의 진열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가 화장품부터 초고가 브랜드 시계까지 4만 개 넘는 상품이 빼곡합니다.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상품을 찾으라는 파격적인 문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 의식을 갖고 구매를 하러 오기보다는 일단 와서 이것저것 물건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그냥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유통업체가 서울 강남에 개장한 만물 잡화점인데 일본의 쇼핑 명소 돈키호테를 모델로 했습니다. 돈키호테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할인 상품을 복잡한 매장에 쌓고 파는 방식으로 성장해 지난해 8조 5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일본을 찾는 젊은 한국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 코스로 자리 잡았는데 이런 젊은 층의 수요를 국내로 돌리는 게 이 매장의 목표입니다. 네, 이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재미를 위해서 또는 만족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확실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죠? 네, 현재 소비를 참았다가 모아서 미래에 나는 무엇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허황된 신기루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일 수도 있어요. 네. 열심히 노력하지만 10년 뒤에 나의 삶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꽤 많기도 하고 네. 현재 소비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벤트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비효율적인 사실 저 공간에서 소비를 한다는 건 네. 비효율적이고 딱히 어디에다 써야 할지 모르겠는 물건들도 많지만 네. 내 마음에 들면 되는 거다. 이런 소비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고요. 혹시 그 광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나는 미남이다 이런 카피를 가지고 있는 광고가 있습니다. 네. 이 화장품 브랜드 광고인데요. 잘생겨야 미남이냐? 남자면 다 미남이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가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네. 내 얼굴이 내 마음에 들면 된다. 이게 요즘 세대의 소비 패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렇게 가심비를 추구하는 패턴이 대세를 이루면서 소위 메가 트렌드 모두가 사야 하는 그런 트렌드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령 인구, 나홀로, 또 가치 소비, 이 현재 소비 시장의 핵심 단어들인데요. 2019년도 내년 소비 경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아마 지난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나를 위한 소비, for me를 중심으로 둔 미코노미가 대세를 이룰 걸로 보입니다. MBC의 아주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이죠. 나 혼자 네. 산다가 작년에도 올해도 굉장히 인기를 끌잖아요. 아마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혼자 사는 시대가 됐어요. 모두 혼자 살지만 혼자 사는 걸 함께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나를 위한 소비, 가치 소비, 가심비를 만족시키는 소비 패턴이 내년에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도 간단히 살펴볼까요? 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노사가 합의해서 쉬는 약정 휴일 빼는 걸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됐어요. 네, 당초 고용노동부 원안의 경우에는 휴일, 주휴수당을 주는 모든 날은 근무하지 않고 휴당을 주는 날이잖아요. 그날도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 걸로 쳐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는지 이걸 가를 때 그 시간을 산입하는데 거기 다 더해야 한다. 이게 고용노동부 주장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재계가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수정안으로 나온 게 주 1회, 일요일의 경우에는 8시간 근무한 걸로 보고요. 네. 대신에 나머지 하루, 토요일이 되겠죠. 이날의 경우에는 약정 휴일로 봐서 아예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이걸 산정할 때 네. 돈도 더하지 않고 시간도 더하지 않는다. 정부가 이 수정안을 내서 원래는 오늘 처리하려고 했는데요. 네. 일주일 뒤인 31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인건비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면서 재계에서 강하게 반발을 해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이 추후 최저임금 논의는 어떻게 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 재계 입장은 이거예요. 돈을 더 주고 있으니 우리가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그 돈은 월급에 더해서 계산을 해주고 네. 일하지 않으면서 돈만 받아가는 날의 근로시간은 빼달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늘어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네. 계산식을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주장을 해왔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그러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처리하지 말고 국회 입법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어찌됐든 재계 입장에서는 원하는 바를 수용하지 못한 셈이잖아요. 네. 재계의 반발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적용된 이후에는 당분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탄력 근무의 경우에는요. 네. 계도 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박연미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